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저희 구독자 10만 기념 행사도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 전달 드리면서 천천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알리 차트 공유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XRP 차트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하고 있죠.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깨, 머리, 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이제 넥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움직임을 시사하는 하나의 차트적 패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트적 패턴을 볼 때 미래에 대한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현재는 이 차트가 이렇게 지금 구조가 형성되고 있구나. 이 현재에 대한 상황 분석 자료로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다시 한번 넥라인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네요. 잠재적으로 15% 정도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격적인 부분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신의 영역이잖아요.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밑에서 계속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의 서플라이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파란색 지표가 쭉 올라온 게 보이실 것이죠. 이것은 롱텀 홀더들의 공급 비중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단기 보유자 비중은 감소했을지언정 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면서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상승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급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 기간의 매집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늘 강조드리고 있죠. 또한 비트코인의 웨일 포지션, 고래 포지션에 대해서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쭉 올라온 게 보이시죠?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고래 투자자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래의 강한 매수세는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그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기사로 넘어가면서 XRP 펀더멘탈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아시아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했다. 여기선 지금 싱가포르 지역이 나오고 있죠. 과거부터 리플의 싱가포르 담당 임원인 피오나 머레이 같은 경우는 ODN, 리플 페이먼트의 결제 메커니즘이 절반 이상 동아아시아 지역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2C2P라든지 에어월렉스라든지 니움과 같은 국제 송금 회사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에비던스 자료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었죠. 아무쪼록 최근에 이 테니티와 함께 리플사가 꾸준히 손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싱가포르 지역의 XRP 레저에 대한 엑셀러레이터를 출범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리플사가 너희한테 싱가포르 지역 어떤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게 돈을 지원해 줄게. 이 테니티를 통해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리플 원장 XRP 레저를 조금 더 너희가 개발하고 조금 더 활용해봐. 요런 식의 프로그램이 시작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리플 원장 기반으로 사업을 추구하는 회사들에게 12주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 테니티라고 하는 회사와 손을 잡아가지고 싱가포르 쪽에 약 20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리플사가 공급해주고 있구나. 리플사와 테니티와의 파트너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14년서부터 이미 테니티 인큐베이션 펀드 2에 전략적으로 리플사가 돈을 투입하면서 스위스의 UBS라든지 6 디지털 익스체인지를 품고 있는 6그룹과 함께
이 혁신적인 디파이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무쪼록 그렇게 된다면 리플 원장을 쓸 수 있는 회사들, 개발진들이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생태계 확장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RWA 섹터라든지 디파이 영역까지 리플 원장은 지금 결제 영역뿐만 아니라 웹 3.0의 시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니티와 함께 리플 원장 엑셀러레이터 이 활동을 보니까 또 하나의 리플사의 프로그램이 떠오르네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비리그 대학교 너희한테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학생들 있지, 개발자, 전공자들 있지, 우리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리플 원장으로 리서치 시키고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R&D 쪽에 자금을 투입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유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리플사가 유블이라고 하는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을 때는 바야흐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 연말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리플이 글로벌 블록체인 교육 확장을 위해 꾸준히 지금 지원 영역에 대해서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45개 대학이 리플사와 손을 잡고 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벌써 50개 대학 이상 리플사와 손을 잡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MIT 공대라든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같은 그런 명문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리플사와 손잡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유브리 이니셔티브는 이 교육과 실무 경험을 결합하면서 블록체인 인재 양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리플사가 지금 리플 원장에 대한 생태계 더 빠른 어떤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과거부터 노력해 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도 역시나 합류가 되면서 리플사와 블록체인 연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한 교수님과 리플의 전략 부사장이었죠. 에릭 반 밀텐버그라는 사람이 직접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와 손잡고 갔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렸던 에릭 반 밀텐버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전략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의 경력을 봤을 때 리플사에서 한 9년 정도 가까이 일을 하셨고요. 그 전에는 과거에 또 야후 쪽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직무를 또 수행했었다. 이 야후 파이낸스의 또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일했던 이력이 있죠. 야후 파이낸스 뒷배는 손정희를 비롯한 소프트뱅크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들 임원급들의 이력상을 미루어 보더라도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보이는 이 영국 출신, 런던 출신의 이 한 청년은 아니죠. 아저씨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임원분께서 작년에 이렇게 연세대학교 직접 와가지고 유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맺었었구나. 우리나라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두 학교가 리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송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 회사가 테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플 원장에 대한 어떤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 이렇게 대학교들과도 손잡으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과거부터 리플사가 지금 리플 원장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죠. 이것은 BIS의 보고서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상 말이 안 되죠.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리플사는 일개 하나의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고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로사 리오스 같은 그런 과거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이사회 명단으로 합류시킬 수 있었을지. 그 CBDC 부분에 제임스 월러스의 말 또한 뭔가 의미심장했죠. 우리는 과거부터 법적 싸움을 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과의 대화라든지 프로젝트를 같이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것 때문에, 소송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나라는 한 번도 없었다.
글쎄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아직도 완전한 합의점까진 도출이 안 됐는데 SEC가 조만간 교체 항소 또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건 맞잖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리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 저렴한 가격에 XRP를 줍줍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상원은행위에서 이제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한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이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참석한다라고 하네요. 이것 또한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FIT 21 법안의 연장선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에 대한 청문회에서 리플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것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라는 거. 아직 이 회사의 대표님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신분인데 어떻게 상원에서 하는 그 청문회 증인으로서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상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원도 조만간 디지털 자산 입법에 속도 낸다. 7월 14일부터 크립토 위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7월 14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타임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늘 강조드렸던 연준의 채택의 시기가 이제 정말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서도 클래리티 법안, 시장구조법, CBDC 감시국가 금지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액트에 대한 핵심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상원과 하원 모두 이 크립토 위크를 준비하면서 점점 입법 속도에 대한 가속화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상원 청문회에 리플 CEO가 참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원 청문회에도 마찬가지로 리플 CEO가 청문회에 선다라는 이런 기사가 슬슬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하원과 상원 모두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 곳 모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여러모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또한 최근에 리플사가 신청한 뱅킹 라이선스 은행 인가 신청과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 결국에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가 뉴욕 금융서비스청 NIDFS뿐만 아니라 OCC죠.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병렬적으로 규제 감독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XRP는 거기서 브릿지 통화로서 조금 더 신뢰받는 자산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신청한 이 스텝에 대해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XRP 원자 결제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각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400만 개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벌써 거의 5만 개 가까운 숫자가 없어져 버리고 공급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물량 자체는 1,000억 개로 아직은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ISO 2002와 리플 네트워크의 연관 관계성을 보게 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먼트 쪽에 거래가 폭증됐다라는 에비던스 자료로서 그래프가 피크 값을 보여주는 느낌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리플 원장 기반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주간 활동량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리플 원장에 대한 채택이 줄을 이루면서 소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ISO 2002 탑재 시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실 때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면서 업비트 창을 봤을 때 소송이 진짜 끝나가는 것 같은데 XRP 가격이 조금씩 꿈틀꿈틀 할 수 있는 그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연준에서 차세대 결제 시스템이죠. FedNow 서비스를 출범했을 때
2013년이었죠. 7월 20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들이 FedNow 서비스를 출시하기 일주일 전에 7월 13일, 7월 14일경에 XRP 가격은 약식 판결을 통해 좋은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왔었죠. 이제 조만간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과 연관되어 있는, 또한 리플사가 고안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탑재되어 있는 ISO 20022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구현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준의 이 타임라인과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모멘텀 어느 정도 연결성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 XRP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막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고 그러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쵸? 우리 항상 여유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수량 모아 가자라는 거. 얼마 전에 SEC에서 비공개 회의 클로즈 미팅 한번 또 열렸었죠. 이제 조만간 SEC도 리플사에게 항소를 제기했던 것 철회를 하면서 결국 합의하는 과정 도출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여러분들 아침에 항상 행복하게 일어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힘찬 월요일, 건강한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